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주말 날씨가 참 좋았는데요. 즐겁게 좀 보내셨나요? 주말에 저도 서울숲 나들이를 가보니까 정말 이제는 일상이 찾아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좀 나들이를 나오셨더라고요. 도시락을 싸서 이렇게 나눠 먹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성큼 다가온 봄 그리고 일상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시 좀 일상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일상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하나하나 해결이 돼야겠죠. 그 고민들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여름처럼 날이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도 더우시다면 이분과 함께 시원하게 해결해 보세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캣의 김남현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김남현입니다. 최근에 방역 조치가 많이 완화가 되고 또 맑은 날이 연일 계속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많이 이제 기분도 밝아지고 또 이 시장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대내적으로 들리는 뉴스들은 그리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자산시장 영역이 흔들리고 또 경기마저도 여태까지 잘 성장을 유지를 해 나가다가 최근에는 고물가에 대비해서 저성장 기조로 흘러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걱정했었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고 있는 이런 시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저물가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투자를 진행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최소 몇 년 동안은 계속되는 금리 인상 기조와 그리고 고물가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 약간의 침체적인 분위기, 이런 전반적인 악재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우리의 부동산 투자는 단기 차익 형태로 먹고 빠지는 식의 투자는 조금 무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최소 5년 내지 10년 정도를 꾸준하게 묻어두면서 앞으로 합리적인 수익률을 바랄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에 대한 투자, 이런 투자만이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모쪼록 새로운 정부가 하나씩 정책과 여러 가지 법적 규제 변화를 발표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도 이런 시장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면서 조금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기를 기원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어진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꾸준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날은 좋아지고 옷차림은 가벼워져서 마음이 살짝 가벼워지려고 하다가도 올라가는 금리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보면 다시금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런 무거운 마음들, 마음에서 남아있는 짐들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고민들 해결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거든요.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으로 좀 가득 채워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현재 흑석동에 네, 리버파크 자이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내년에 2월에 입주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분당 서현동에 한라시그마 파크를 가지고 있어요. 오피스텔이에요. 네. 요거 중에서 한라시그마 파크가 음. 계속 갖고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번에
그 부동산도 세법도 바뀌고 그런다 그래서 네. 파는 게 나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흑석동에 새로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오피스텔을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하는지 이게 예, 가장 예. 궁금하신 거죠? 예. 네, 그럼 분당 서현동의 이 한라 시그마파크 오피스텔 전망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대표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반갑습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피스텔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예.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저기 입주권이라 그러셨죠? 예. 입주권이랑 이 오피스텔 둘 다 명의가 어떻게 돼 있으실까요? 아,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단독 명의신가요? 예, 예.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두 개에 대해서 세금 계산은 혹시 해보셨나요? 두 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 만약에 팔게 됐을 경우에 양도세 부분하고 예. 두 개 다 끌고 가게 됐을 경우에 보유세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이 두 부분을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무조건 팔고 무조건 뭐를 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상태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세제적으로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게 더 맞거든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기 흑석동 아파트는 입주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예, 예. 이거 이외에 지금 거주하시는 거는 본인 자가는 아니신 거죠? 그러면 예, 예. 좋아요. 그러면 양도세 부분에서는 꼼짝없는 2주택자라는 말씀이시겠고요. 예. 요 서현동 것도 지금 주택으로 임차 주고 계시죠? 오피스텔. 등기상으로는 업무용인데 지금 음. 주거용으로 하고 있어서 매도를 할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그렇죠. 네네. 주택으로 간주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지금 주택으로 쓰고 계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해놨거나 혹은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했다거나 이래버리면 이거는 꼼짝없이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세법은 실사용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 팔았을 때도 2주택자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은 어차피 아파트 입주하는 거는 끌고 가실 계획이시고 오피스텔을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하신 거겠네요. 예. 끌고 가도 네. 되는지 아니면은 음. 이번에 그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주택수에서 주택에서 빼준다. 네. 배제를 한다고는 네.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음. 그래도 팔아서 다른 투자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음. 이거를 오피스텔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요. 일반 원룸인가요? 원룸이고 복층이에요. 원룸의 복층. 예. 지금 사이즈가 전용으로 따졌을 때 한 8, 9평 정도 나오나요? 전용으로 따지니까 네. 한 11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용 11평. 36제곱미터더라고요. 사이즈는 괜찮아요. 오피스텔 치고는 꽤 큰 편이고 그럼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끌고 가셔도 위험할 일은 없어요. 예. 끌고 가든 안 끌고 가든 자유란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라면 끌고 가면 위험할 것 같은 분한테는 무조건 지금 파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제 성향이. 예. 근데 시청자님께서는 요 정도 사이즈 물건은 끌고 가셔도 크게 위험할 거는 없을 거다. 일단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끌고 가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투자했는데 월세 받아서 수익형으로 쓸 건지 아니면 전세 놓고서 앞으로 차익을 기대할 건지 시청자님은 지금 뭘 두고 계세요? 세입자를? 제가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네. 단기 임대.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아니요. 세입자를 월세를 받고 계세요? 아니면 전세를 주셨어요? 지금은 단기 임대요. 단기 임대로 그냥 보증금 적게 해서 월세 받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예. 결국엔 그냥 제- 수익형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월세 대충 얼마 나와요? 100에 100 정도? 100에 100 정도. 예. 일반 그냥 보증부 월세로 돌리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예를 들면은 1000에 네. 70에서 75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1000에 70에서 75 정도. 예. 이거 시청자님 그냥 끌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를 만약에 정리를 하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지금이랑 비슷한 정도 월세 나오는 물건을 새로 살려면 최소 3억대에서 3억 중반대 이상은 줘야 돼요. 예. 그렇다 보니까 대안으로 따졌을 때 얘보다 수익률이나 입지 조건이 아주 월등한 대안은 별로 없다. 지금은. 네.
그래서 얘는 수익형 상품으로서의 수익률은 꽤나 괜찮은 편이다라고 보여져요. 아, 예. 매매가로 따졌을 때 보통 한 2억 초반대 정도 거래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예. 예. 그러면 2억을 초반 주고 사가지고 월에 한 70에서 75만 원 정도. 2억 투자해서 70 받는 투자거든요. 1년에 800. 예. 그럼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대충 한 4%대 나온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신축이라던가 구축 이런 물건을 사더라도 서울 인근 지역에서 수익률 4% 나오는 물건 찾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요. 앞으로 시세 차익이 클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예. 시세 차익은 거의 지금하고 비슷할 거예요. 여태까지 흘러온 추세를 보더라도 이런 소형 오피스텔들 특징은요. 가격 변동폭 자체가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굉장히 적어요. 올라도 몇 천이고 떨어져도 몇 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런 입지 좋은 데서는 가격이 떨어질 일은 별로 없어요. 예. 예. 특히나 임대가 공실 나지만 안 된다면. 예. 그래서 꾸준한 이런 수익형 상품으로서 끌고 가려면 세제적으로 뭔가 조금은 유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보유하면서. 예. 그러면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은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할 거예요. 약간의 양도세 혜택이라도 받으시려면. 예. 예.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 지금 입주하실 예정인 저 흑석동 물건이 있잖아요. 예.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면 그 물건 역시 양도세 중과세를 받아요. 지금 기준으로라면. 근데 만약에 아.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묶게 되시면 예. 거기 있는 주택 한 채를 앞으로 언젠가라도 생애 1회라도 팔 때는 생애 1회 비과세를 받아요. 양도세를.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방향은 끌고 가는 방향이기는 한데 주택임대사업자 내셔가지고 끌고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고 예. 주택임대사업자를 만약에 내신다면 여기서 이 분당 오피스텔 한 채 해놓은 걸로 그치지 마세요. 어차피 임대사업자 갈 거라면. 예. 좋은 물건이 있으면 사업자에다가 더 추가를 해가지고 더 투자를 하세요. 차라리. 예. 예. 그게 아니라면 이제 명의를 좀 분산시켜서 별도의 투자를 더 하시던가 예. 이런 식의 투자를 조금은 더 이어가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예. 예. 또 지난주에 그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공시가 기준 자체를 한 11억대까지 끌어올리자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발의돼 버리면 이런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 넣을 수 있는 물건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해져요. 예. 예. 그러면 그 방향성 자체를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개발 예정지의 다세대를 임대사업자로 묶어가지고 갭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면 묻어두고 하는 투자에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 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한번 그 고민을 해보시고요. 예. 어차피 입주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얘를 임대사업자를 묶을지 말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임대 사업자를 낸다면은 네. 입주하기 전에 내야 되는 건가요?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전에 내도 입주하고 관계는 나서도 없고요. 관계 없어요. 전에 내도 관계없고 그 후에 아. 내도 관계는 없어요. 예, 어차피 예. 시청자님은 이제 두 개 다 뭐 세제상의 혜택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끝났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일시적 일가구 예. 이주택 이런 거 아니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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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가져갈 볼만한 그런 부동산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세제 혜택 조금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여러분 편에서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부천의 역곡역 근처에 네. 그 노빌리움 아파트를 저희 아들이 지금 매수할까 하는데 네. 매수해도 되는지 여부하고요. 네. 이게 지금 아파트라서 음. 이걸 이제 살 경우에는 또 주택 청약 어렵잖아요. 네. 무주택 청약은 못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걸 매수해도 되는지 아. 앞으로 투자 가치도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 자녀분이 이거 아파트 좀 거주 목적도 가지고 보시는 걸까요? 예, 사면 살고, 살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드님 대신 거주까지. 연락을 주셨는데 부천시 역곡역 근처에 노빌리움이라는 아파트를 이제 무주택 청약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매수를 해서 좀 거주해도 투자 가치가 있는지 네, 한번 하나하나 앞으로 또 네. 그 집값이 좀 조정될 그런 생각, 아. 우려도 있어서 네. 좀 신중하게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연락 잘 지금 주셨어요. 전화드렸거든요. 네. 네, 매수 시기는 언제, 지금을 해도 괜찮을지 네, 안전하게 좀 매수할 타이밍이 언제인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이제 시청자님 본인은 아니시고 아드님이 매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가격이 얼마일까요? 가격이 4억 7천에 나왔더라고요. 몇 평짜리죠? 공급 면적이 72.83, 전용 면적이 64.68 되는 64. 것 같아요. 이거 요 정도 전용률이면 아마 이거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70인데 전용이 60대까지 된다는 얘기는 뭐 일부 발코니 확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대충 사이즈 보자면 한 23, 4평 정도 일반적인 아파트 평수랑 비교를 하자면요. 네. 그 정도 사이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규모 자체가 단지형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한 동짜리 아파트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외관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가까워요. 지하 주차장 없죠.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 대략적으로 여기 제가 사진만 봤을 때는요. 일반적인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지었는데 면적이라던가 층수에 대한 규정이 건축법상으로 4층을 넘어서면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아파트로 분류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생 형태로 건축된 등기만 아파트로 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보여지고 20평대 정도 사이즈가 4억 7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요 동네 시세 정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뭐 비싸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렇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대비해 가지고 아주 저렴하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이거를 매수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거주 목적으로 그냥 내 아파트 살고 싶다 이 얘기 말씀이시겠죠? 네, 거주도 하면서 네. 얘가 지금 부천에 계속 네.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서 음. 나중에 이걸 팔고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갈 경우 네. 좀 투자 가치도 있어야지 또 재산이 이게 아파트가 떨어질 경우는 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네. 조금 연식이 있어도 음. 좀 대단지 아파트를 봤으면 좋겠는데 네. 좀 새 아파트 위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뭐 단지가 작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상담 받고 좀 조언 좀 해주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라면 안 사요. 아, 왜 안 사냐면 어차피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가 됐을 때는 어디는 어떤 상품도 분위기는 똑같이 하락으로 가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물건들은 별로 금액대도 비싸지 않고 또 오른 것도 얼마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가격 편차가 크게 뭐 몇 억씩 떨어지고 할 일은 없다고 봐요. 네. 아주 급하게 급매로 팔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만 않는다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오를 때가 돼도 별 재미없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네, 제 생각도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아예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변 지역 20평대 단지형 아파트들이 예를 들어서 한 7, 8억대 가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 금액대 너무 비싸서 못 사시는 분들은 우리 아드님 생각처럼 그냥 좀 사이즈 작고 규모 작더라도 깔끔한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분들은 이런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장기간 거주하면서 투자했다라고 봤을 때 네. 요 동네나 요 물건에 대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느냐를 한번 봐야 돼요. 단순히 요 물건만 가지고 뭐 특별한 변화도 없는데 금액대가 막 수억씩 뛸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보통은 이런 물건들은 요 개별적인 물건 하나만 다시 재건축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사업성 그렇죠. 안 나옵니다. 네. 그럼 뭘 예상을 해봐야 되냐면 요 동네 자체가 뭔가의 구역적 하나의 권역으로서 개발될 만한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요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요 동네를 이제 건축물들의 어느 정도의 노후도가 찼는지 요걸 가지고 보니까 일단 네. 기본적으로 도로 현황이 좋아요.
도로가 괜찮고 여기에 상업적인 용도의 물건들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네. 단독이라던가 근생 통건물들이 많이 분포를 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이 개발이 되려고 할 때 광역적으로 조금 더 사이즈를 이렇게 구역을 크게 잡고 하는 개발은 잘 못해요. 아, 그래서 주변 지역들을 보면 어떻게 보통 개발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요만큼 하나의 가로 구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작은 하나의 이런 뭐 가로 구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나홀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요 2개 정도 가로 구역을 합쳐가지고 뭔가 정비 사업을 한다거나 비교적 작은 범위의 이런 개발 행위는 되는데 이렇게 광역적으로 크게 묶어가지고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아직은 어려워 보여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황으로 봤을 때도 그냥 시세 수준에 매입을 하는 거고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봤을 때 번역적인 개발 어렵고 단독적인 재건축 어려우면 크게 별 재미는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면 예,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네. 혹시 그냥 이제 또 어떻게 집값이 한 1, 2년은 지켜보다가 네. 지금 뭐 전세나 월세 좀 음. 살다가 지켜보다가 네. 뭐 청약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는 아드님 지금 장가 가셨나요? 안 갔어요. 앞으로 최소한 1, 2년 안에 갈 계획 있으세요? 이제 네. 그러려고는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식장 이미 잡혀 있지 않으면 1년 안에 못 가요. 식장 못 잡아요, 지금. 그럼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청약이라고 하는 걸 아드님이 노릴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서 따져보려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오시는 대부분의 제 고객분들은요. 다 시청자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자녀분들이 청약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로지 청약 점수 높이면서 이 가능성을 좀 높여가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런 식으로 조금 노력해서 당첨될 수 있는 청약 지역들은 당첨돼도 별 재미가 없는 지역들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그러면- 얘기해서 특공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특별 공급. 네. 특별 공급으로 가능성이 있으려면 종류가 2가지만 딱 가능성이 있어요. 생애 최초 특공이랑 신혼부부 특공 요 2가지만 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분 네. 연배에서는. 뭐 자녀분이 다자녀를 낳으신 것도 아니고요. 노부모 봉양도 아니고요. 기관 추천도 아니고요. 딱 요 2개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요 2개의 필수 요건은 뭐냐면 혼인을 해야 돼요. 결혼. 다행스럽게도 요 생애 최초라고 하는 전형에서는 한 20% 정도를 미혼자에게도 배정은 해줬는데 현실적으로 네. 봤을 때 한 단지 중에서 서울이라고 치면 한 네. 500세대 분양한다고 하면 그중에 한 400개는 조합원이 가져가죠. 나머지 중에 한 80개는 일반 분양이죠. 나머지 20개 가지고 한 5개 전형이 나눠 먹는데 그 중에서도 한두 세대만 이런 전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혼인 안 해놓고서 청약 노리겠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청약 제도에서는. 그럼 어차피 그냥 사야 되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청약 통장은 유지를 하시되 얘는 당분간은 생각하지 마세요. 청약은. 네. 그러면 무슨 전략으로 가야 되냐면 네. 거주 어디서 하는지는 본인 자유예요. 네. 다만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말고 세대 분리라도 하셔야 됩니다. 아, 같이 안 살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세대 분리를 일단 해놓으시면 네. 우리 부모님 가지고 있는 부동산하고는 가구가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무주택 1인 가구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취등록세 1.1%를 받으면서 엔간한 물건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뭘 사느냐인데 저는 이미 이렇게 지어진 물건을 외곽 지역 찾아가서 사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차라리 서울에서 비싼 동네들이 있죠. 뭐 강남, 네. 서초, 네. 용산, 송파 이런 동네들. 이런 동네들 중에서도 앞으로 재개발로 갈 수 있는 환경인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물건들을 당장 들어가서 거주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거주 요건 2년만 충족을 하면 되니까 언제라도. 네. 지금은 얘를 전세를 끼고서 미리 좀 잡아두는 거예요. 1주택으로서. 아, 그게 제가 봤을 때 아드님 연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네. 그냥 지금 직장은 그 역곡역 근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월세 살고 그 지금 자금으로 차라리 네, 강남 근처에다가 투자를 하는 아주 것이 좋은 낫다는 환경이에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드님께서 왜 좋은 환경이냐면 역곡역 근처가 월세가 싸요. 아, 그래요. 역곡역 근처에서 월에 한 40만 원 내가 월세 사세요. 혼자 사시니까. 그리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좋은 동네들에다가 전세를 끼고서 1억 미만 가지고도 잡을 수 있는 거 많아요. 강남권에서도. 아, 투룸, 쓰리룸짜리도 그 정도에 잡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잡는 게 훨씬 낫다 이거죠, 제 생각에. 이게 투자 관점에서는 그게 훨씬 낫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역적으로 세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내일이나 세미나 할 때 예약하시고 한번 네, 네. 오세요. 네, 만나 뵙고 네. 말씀 나누시자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쉽지만 현재 청약제도 하에서는 미혼의 우리 청년들이 청약을 받기에는 정말 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 이 부분 아들과 잘 상의하셔서 또 좋은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우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현재 마포구 성산동에 네. 1주택자 보유자인데요. 네. 그 정권이 바뀐 다음에 제가 현금을 한 6억 정도는 여유 자금이 있는데 네. 무엇을 선정하고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라서 전화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마포 성산에 지금 주택을 2개를 보유하셨다고는 말씀 주신 거예요? 아니, 하나요. 하나 1주택 상황이시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 여유자금 6억으로 좀 새로운 투자를 계획해야 하느냐, 좀 그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바로 네. 대표님과 함께 하나하나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권이 반갑습니다. 바뀌었죠.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새로운 정책이 뭐가 나올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저기 지방선거도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서울시장이 어떤 분이 될지, 또 새로운 정책이 서울시에서 뭐가 나올지 뭐 이런 것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설명은 드렸어요. 앞으로 네. 이 투자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새롭게 당선될 서울시장, 그리고 과거로 따지면 지금 전이면 오세훈 서울시장, 요 두 분의 마인드가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전 정권에서 가장 많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게 부동산 정책 중에서는요, 시장을 억누르면서 공급을 너무 많이 억눌러 놨다라는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공급 중에서도 크게 봤을 때는 신도시를 통한 외곽 지역 개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도심 내부에서 공급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겠죠. 네. 신도시야 뭐 3기 신도시가 19년도부터 발표가 됐으니까 이게 입주하려면 최소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앞으로 남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도심 내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윤 대통령 공약 중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뭔 뜻이냐면 서울 강남에 출퇴근하는 사람한테 저 멀리 파주라던가 동두천 같은 데다가 아파트 주는 게 수요에 맞는 공급이냐, 이 소리거든요. 네. 시청자님 보시기에도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 30-40분 내에 출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도심 내에서는 어떻게 공급할 거냐라고 봤더니 여태까지 있었던 정비 사업,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 재건축이죠. 네. 요걸 활성화시켜가지고 공급은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법 체제적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이 너무 많았어요. 네. 노후도도 충족되지 않고요. 지어봤자 너무 공법적인 규제가 많아서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오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사업성을 올려가지고 새로운 공급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새롭게 추가된 사업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공공재개발, 뭐 신통기획, 모아주택, 도심복합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 이렇게 사업성 올려가지고 도심 내부 공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요 계획만 보더라도 수도권에서 150만 가구고요. 여기서 신도시 물량으로 지어지는 7-80만 가구 빠지면요, 서울의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2종 7층 같은 데들 싹 다 갈아엎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간단하죠. 이런 지역들에 대한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다만 좋은 지역에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좋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간단하죠. 비싼 지역이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게 비싼 서초, 강남, 송파, 용산, 마포 이런 동네들에서 작은 금액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투자를 하되, 네. 보유하는데 우리가 세금 걱정을 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또 종부세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유 전략을 한 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성산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주택을 주택을 가지고 계세요? 네. 본인 명의의 주택 한 채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투자하실 때는 임대사업자 활용을 하셔야 돼요. 주택 임대사업자. 네. 이걸 활용해야지만 거주하시는 1주택에 대한 혜택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임대사업자 내놓으신 물건에 대해서도 일부 양도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이게 아니라 자녀가 뭔가에 투자를 하고 싶다. 방금 전 상담자분이 그러셨거든요. 네. 성인이고 세대 분리된 자녀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녀 명의의 투자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증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녀 본인의 자금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다만 제가 좀 경계 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지역들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잡으려고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였어요. 아,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만 해도 엄청납니다. 뭐 저기 용산으로 따지면 효창동, 뭐 원효로, 또 강남 쪽에서도 반포 1동 모아주택 같은 데들, 양재동 같은 데들 다 추진하고 있는 동네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동네들을 이미 추진 시작한 동네들 들어가려면 프리미엄이 이미 이만큼 붙어버렸어요. 투자 금액이 막 4억대, 5억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라면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프리미엄 많이 붙은 데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셔라. 지금 접근하기엔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정지들 중에서 잘 찾으면 작은 금액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그래서 6억 정도 금액이면요. 이거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절대 작은 금액 아니거든요. 6억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한 군데다가 투자하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저라면 본인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물건의 공시가를 한번 따져보고 예를 들어서 한 5억에 잡혀 있다. 그 위에다가 한두 채 정도 임대사업자 내고 쌓아가지고 공시가 합계가 10억 내외 정도 수준까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는 뭐 1억 내지 한 2억 정도 수준으로만. 그리고 나머지 물건들은 성인이신 세대 분리된 자녀가 있다면 자녀 투자 형태로 가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죠. 네. 뭐 지역이나 세부적인 거 더 궁금하시면 예약하시고 세미나 한번 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정말 큰 금액인 6억이라는 금액을 좀 분산해서 투자하자라는 전략과 함께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이야기 투자 전략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언제든 또 어려운 점 생기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아, 글쎄요. 저희가 사는 지역이, 네, 예, 개봉동이거든요. 네, 예, 근데 조금 오래된 연립인데, 네. 연립이, 좀, 뭐, 한 2, 3년 후에는 좀 매매하면은, 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내 생각에 네. 이거 언제쯤에 매매하는 게 낫나 싶어 갖고요. 아,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인데 이제 매도 시점이 네. 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그러고 거주하고 있죠. 네, 개봉동을 말씀 주셨는데 혹시 저희가 네. 정확한 상담 위해서 뭐 네. 주소나 아니면 주변에 좀 큰 건물들 이런 거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개봉역이가 삼동이라 그래야 되나? 개봉, 대원 주유소 뒤쪽이에요. 개봉동의 대원주유소 바로 뒤쪽. 예, 바로 뒤쪽에 왕궁 빌라라고요. 명칭은 아파트인데 네. 빌라예요. 왕궁 빌라라는 네네. 이름으로 지어졌지만 아파트로 좀 네네. 등록이 되어 있는 명칭은 아파트인데 빌라 4층짜리. 알겠습니다. 이걸 네. 언제까지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어쨌든 투자 가치 면에서 가격이 떨어지진 네. 않을지 좀 네. 조바심이 나셨던 것 같아요. 한번 네. 대표님께 분석 부탁드려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왕궁 아파트로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네, 그러시죠. 예. 세대 규모는 좀 작아요. 예, 보니까 24세대로 돼 있네요. 24세대예요. 그렇죠. 네네. 지분이 몇 평일까요, 시청자님? 이게 19점 몇이라 그러는 것 같았어요. 19점 몇- 전용 면적이라 그러나 그걸 보고. 아니요. 지분은 뭐냐면 네. 땅을 몇 평 갖고 있느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네.
여기가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그걸 알아야 현재 얼마 정도 건축 행위가 됐는지를 알아요. 개발 밀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현재 뭐라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여기가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면 어떨까 요걸 원하시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던가, 어. 예. 그게 아니면 오래된 어. 빌라에다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 네. 아니면, 글쎄, 재건축이요? 재건축까지야 뭐, 되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걸 기대 안 하면 가격적으로 뭐 크게 올라갈 일이 뭐가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글쎄, 그러긴 해요. 왜냐하면. 오래된 이게- 빌라잖아요. 이게 오래된 연립이긴 해도요. 네. 어쨌든 이 근방 지분이 많기 때문에 음. 뭐라 그래야 되나 집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요. 네. 이 전체를 다 사고 싶어서 음. 예, 몇 년 전부터 그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요 한 빌라를 사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요 전체 땅을. 예, 그렇잖아요. 전체. 네, 땅 면적이 한 네. 270평 정도가 돼요. 그럼 270평, 아니요. 네. 273평 정도 나오는데 지금 한 네. 24세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네, 그러면 네. 한 집당 한 10평 남짓 정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아, 그래요? 네. 한 집당 10평 남짓 정도 갖고 있으면 네. 대충 봤을 때 시청자님께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신축으로 작은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라도 짓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예, 예. 요걸 이제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네. 근데 지금 옆에 있는 건물들하고 같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옆에 있는 건물들이 왜 중요하냐면 옆에 있는 건물들도 같이 가야 뭔가 아파트 형태의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도 같은 도로를 공유하고 있는 이렇게 가야지 여기를 다 함께 재건축을 해가지고 뭐 나홀 아파트나 혹은 뭐 300세대 규모 정도 한 두세 동 정도의 아파트나 이렇게라도 지어야지 뭔가 사업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시청자님 옆에 있는 데들 보니까 연식들이 다 얼마 안 된 다세대들이거든요. 그렇죠. 아, 새로 지은 거예요? 그렇죠. 네네. 붙어 있는 오래된 애들. 것도 있는데요. 오래된 애들은 여 밑에 있는 단독주택들이고 빌라. 가운데 있는 빌라들은 별로 연차가 안 됐거든요. 한 10년 안짝이에요 다. 아, 네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는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요 왕궁 아파트만 단독적으로 뭔가 가게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아,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얘를 정리하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누군가 24세대를 통으로 매입해가지고 짓고 싶어하는 어떤 건설업자라던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만 거래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얼마 전만 해도 달라 네.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또 별로 없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네. 한두 분이 그냥 네네네. 살겠다고 안 한다 그러는 바람에 취소됐나 봐요. 그게 왜 네, 그러냐면 지금 최근 몇 달 동안은 그런 얘기가 이제 아예 안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잘 안 팔리는 상황까지 와버렸거든요. 네. 아, 예. 그리고 건축하시는 분들도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새 들어서 건축 단가가 거의 30%대가 더 넘게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땅을 더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는 건축 단가 때문에 분양성이 안 나와 버려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시청자님도 그냥 끌고 가셔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태로 그러면. 그럴까요? 네. 한 몇 년간 정도요? 앞으로 수년 동안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끌고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 지금 시세 수준에서 그냥 넘겨버리시던가. 아. 아마 동네 그 중개업소 같은 데 가시면요. 네. 이런 물건들 지분당 가격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 정도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네. 보통 한 뭐 1,000만 원 후반대, 2,000만 원 초반대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네. 그 정도 수준 해가지고 뭔가 그냥 정리하시는 게 더 속편할 수도 있어요. 아, 임대만 났으면은요. 그렇죠. 아, 내면은 좀 들어도 되는 것 같던데. 최근에 이사 온 분들도 있고. 근데 저라면 정리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지금 가격 수준에서 예. 정리를 할 것 같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 또 요 가까운 대웅산 옆에 음. 또 기른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든요. 또 가지고 계신 게 또 있으세요? 예, 예. 거기 살다가 음. 재건축 바람에 재작년에 2년 됐어요, 나온 지. 그 집은 파셨고요. 아니요. 가지고 거기는 계세요? 10년 안 돼서 못 판다 그래갖고. 음.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 재건축- 팔면 양도세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겠죠? 모르겠어요. 일단 세금은 크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예, 뭐 작으니까. 차익이 크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정리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쪽 걸 제가 지금 네. 왕궁 아파트를. 그렇죠. 네네. 네. 글쎄요. 그거 들어가게 되면 음. 이제 팔려고는 하죠. 그 전에 그때 팔아야지 뭔가 좀 분위기가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네.
저거 질려면 한 2년 걸리는데 2년 안에 파는 게 낫을까요? 일단 팔려야 말이죠. 뭐 임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물건을 내놔봐야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아니, 한번 그럼요. 내놔서 시세 파악을 해보세요. 되도록이면 파는 게 낫다 이거죠? 1, 2년 그렇죠. 안으로.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정해 드릴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선은 매도 쪽으로 계획 잡아보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조금 빠르게 실행 계획 세워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도봉동 럭키 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네. 좀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었어요. 한 30년, 올해 30년 차인데, 네. 혹시 뭐 재건축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고요.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인데 도봉구 도봉동의 럭키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이거 네. 주택 지금 1주택 상황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재건축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유하신 지가 30년 되셨어요? 아니요, 보유는 아니고, 이 아파트 전체 연차가 예. 보니까 31년 차네요. 92년도에 준공이 났고 예. 지금 용적률이 한 220% 가까이 나오는데 결론, 재건축 지금 상태에선 좀 힘들다. 왜 힘드냐면 비용 많이 나올 거고 시청자님도 그렇고 또 같이 옆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비용 뭐 수억씩 부담해 나가면서 지금 하고 싶어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주변 집값들이 더 한참 뛰어준 다음에 다시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 길게 봐서 한 10년 정도 가능할까요? 짧게 봐서 10년이라고 저는 봐요. 짧게 10년이요? 재건축 시장에서의 10년은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한 200%대에서 재건축하는 지역들이 어디냐면 예.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동네들이에요. 아, 이런 지역 정도 집값 돼줘야지 이제 본격적인 재건축 움직임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이라던가 아니면 저 송파로 따지면 잠실 우성이라던가 이런 데들이 이제 200%대 아파트란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는 재건축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도봉이라던가 상계동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사실 같은 세대수의 일반 분양분이 나와도 강남 분양가에 비해서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만큼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다 리모델링으로 선회를 합니다. 리모델링으로 비용 줄이자라고 가는데 지금은요. 리모델링 비용이 안 줄어요. 별로. 공사 단가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요새 뭐 재개발들 지역들에서도 시공사 선정한다고 시공사들 오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가고 그런대요. 단가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인플레가 심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요 물건은 거주하시는 거라면 그냥 거주를 선택하셔서 앞으로 그냥 가져가시는 게 괜히 지금 팔고 딴 데 더 비싼 데 옮기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혹시 여기가 지금 도봉산역하고 좀 가깝잖아요. 네네네. 혹시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게 층수에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좀 층수 궁금해요. 제한은 용도 지역이나 지구 단위를 봐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층수 제한은 아주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물론 뭐 조금 더 높은 층이면 더 비싼 분양으로 분양은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용적률 수준에서는 같은 용적률이 주어지긴 하거든요. 그건. 네,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뭔가 아무도 판단 못해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뭐 추진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1주택자라면 그냥 끌고 무난하게 끌고 가셔라. 이게 차라리 나으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정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거주 주택으로서의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월요일 2부 시간은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세요. 예, 이번 주 타이틀은 매매 거래가 실종됐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금 거래 절벽을 겪고 있는데 이 거래 절벽 사태와 그리고 새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이런 거래량을 끌어올리면서 매매가를 더 끌어올릴 뭔가의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부터의 추세를 보자면 여기 있는 빨간색 선이 이제 서울시의 거래량이고요. 파란색 선이 경기도 지역들의 거래량인데 한 달에 평균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6,000건 내외 정도가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매매 거래되는 양입니다.
근데 최근 몇 개월 동안을 보면요. 4월 달에는 거의 3천 건 미만대까지 떨어졌고요. 3월 달, 2월 달, 1월 달 점점 이제 매매 거래량이 바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 전화를 주시거나 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큰 고민을 꼽자면 내놓은 지 수개월이 됐는데 아무도 안 보러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많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지역은 그 추세가 더 심각하죠. 작년에 가장 많이 수혜를 입었었던 경기도 외곽 지역들 한 달에도 뭐 2만 건, 3만 건씩 이렇게 거래가 터졌었는데 최근에는 거래가 정말 실종되다시피 해서 한 5천 건 내외 정도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가장 많이 거래량이 줄어들었던 지역들을 봤을 때 전년 2021년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서울에서는 성북구라던가 양천구라 도봉구, 강북구 같은 지역들, 또 경기도에서는 외곽 지역들, 의왕시, 수원, 건성구, 양평, 장안 이런 지역들이 뭐냐면 작년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거래량이 터지고 가격도 가장 급상승했었던 지역들이 최근에는 아주 잠깐 반짝한 이후부터는 아무도 새롭게 진입을 하려고 하질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전월비, 전 달과 비교를 해서 봤을 때도 외곽 지역들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었던 지역들, 또 GTX 호재 있었던 지역들, 그러니까 특정 호재나 어떤 이슈로 인해서 단기 반짝하면서 거래가 폭발했었던 지역들이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거래가 빠지고 있는 지역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여태까지도 계속 팔려고 내놨지만 안 팔리다가 최근에는 어떤 물량이 이 위에다가 더 얹어졌냐면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동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양도세 회피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매물을 많이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급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호가를 조금씩 낮춰가지고 수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계단식의 거래가 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매도인께서는 아직까지는 호가를 많이 낮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최고가 수준 호가가 올라가 있고 아주 몇 건 정도만 이제 지역별로 좀 호가를 많이 낮춘 그런 물건들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매수인 분들이 왜 거래를 안 하느냐? 아직까지도 최고가 수준에서만 매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를 대출을 많이 끌어다가 그런 물량들을 받아줄 심리가 많이 죽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들이 어떤 식으로 갈지를 한번 봤을 때 이런 물량들이 소화가 많이 돼주려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1주택으로서 가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가 아니면 1주택으로 가지신 분들께서 다주택 투자하시려는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가려면 필연적으로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저렴한 금액으로. 근데 최근에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고는 하죠. 무주택 실수요자는 뭐 80%까지 LTV를 올려주겠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는 뒤에 있습니다. DSR이라고 하는 소득 대비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40%까지 아주 낮춘 상태에서 과거 예고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가겠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앞으로 늘어나는 금리에 대비한 비용 부담을 소득 가지고 다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철저하게 하신 분들에게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처럼 뭐 40%, 50% 안정적으로 DSR 없이 대출을 다 받아가셨던 때와 비교하면 앞으로는 이 금리 부담이 상당히 이 차주에게 전가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1주택 매수 심리도 많이 죽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1주택에서 다주택 투자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아파트 시장으로는 접근을 잘 안 하시죠.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를 낼 수도 없고 꼼짝없이 다주택 규제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상업용 물건 혹은 뭐 임대사업자 낼 수 있는 형태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차라리 거래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 제가 상담하면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공급 대책과 맞물려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계속해서 도심 내 공급을 표방하면서 이 지역 내를 계속 갈아엎으려는 움직임을 보일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의 투자는 이런 임대사업자 활용할 수 있는 투자 혹은 자녀 명의의 분산하는 투자 이런 거를 통해서 좋은 지역들을 앞으로 공급 대책의 주요 지역이 될 그런 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지역적인 얘기 그리고 또 개별적인 투자에 대한 전략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내일 있는 세미나에서 만나 뵙고 충분히 얘기를 드리고자 하니까요. 전화 예약 꼭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투자하는데 좀 신중해야 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김남현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내일 진행되니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